당신 우리 여기서 죽을 뻔했어. 눈 쌓인 전원주택 거실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던진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지 1년 8개월. 그들이 꿈꿨던 건 자연이었지만 맞닥뜨린 건 고립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많은 은퇴자들이 꿈꾸는 전원생활의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 전원주택 실패하지 않는 5가지 체크리스트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성민 씨 62세. 서울 강남구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직장생활 35년, 은퇴한 지 이제 2년째. 아내 김미숙 씨는 60세. 평생 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직 후 이제 막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서울은 익숙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는 공사 소음,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어색한 인사,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침묵, 창문을 열어도 보이는 건 아파트 또 아파트. 여보, 우리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면 안 될까? 남편이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서울은 이제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주말마다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 매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처음 본 집은 양평이었습니다. 마당이 넓고 뒤편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텃밭도 있고 작은 연못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토마토도 키우고 상추도 심으면 되겠네. 남편은 벌써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은퇴하신 분들 많이 오세요. 서울 아파트 정리하고 여기 오시면 여유 자금도 남고 공기 좋고 스트레스도 없으시죠? 아내는 물었습니다. 겨울엔 어때요? 눈 많이 오지 않나요? 아, 요즘은 제설 잘 돼요. 걱정 마세요.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그런 거야 우리가 치우면 되지 뭐. 두 사람은 그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짐을 빼고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두 사람은 설렜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이사 당일 트럭이 전원주택 앞에 멈췄을 때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이야. 첫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면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마당에 나가 잡초를 뽑고 아내는 작은 텃밭에 상추씨를 뿌렸습니다. 역시 이게 사는 거지. 하지만 2번째 달부터 작은 불편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가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뭐 하나 사러 나가려면 차를 꼭 끌고 나가야 했습니다. 병원은 더 멀었습니다. 가까운 내과는 차로 30분. 큰 병원은 일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에이, 그 정도야 괜찮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오면서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벌레였습니다. 모기 파리는 기본이고 이름 모를 벌레들이 창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에는 거미가 천장을 기어 다녔습니다. 여보, 이거 좀 잡아줘요.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신문지를 들고 벌레를 쫓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당 관리. 처음엔 취미처럼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나무를 다듬고 텃밭을 가꾸는 일. 하지만 일주일만 방치하면 마당은 정글이 됐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풀을 뽑아야 했습니다. 이게 취미가 아니라 노동이네. 남편의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은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9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수리업체에 전화했습니다. 네, 거기요? 저희 출장비가 15만 원이에요. 부품값은 별도고요. 그리고 지금 예약이 밀려서 3일 후에 갈 수 있어요. 3일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기사가 부족해서요. 서울에서는 당일 출장이 당연했습니다. 여기서는 3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서울로 나가서 며칠 있다 올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전기장판 깔고 자면 돼.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마트만 나가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카페에 가면 아는 얼굴도 있었고 병원 대기실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동네에 또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가족들은 주말에만 내려왔고 평일엔 동네가 텅 비었습니다. 이웃집과는 담장으로 막혀 있었고 인사를 나눌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남편만 보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밥을 먹고 남편이 마당에 나가면 혼자 집에 있고 저녁에 또 남편과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요. 답답하면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지. 혼자요?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마당 일이 있었습니다. 풀도 뽑고 나무도 다듬고 뭔가 할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할 게 없었습니다. 텃밭은 이미 남편의 영역이 돼버렸고 집안일은 금방 끝났습니다. TV를 보고 책을 읽고 핸드폰을 하다 보면 하루가 갔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서울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요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전원주택 가지 말라고 했잖아. 거기 심심해 죽어. 너 우울증 오는 거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안 보면 이상해져. 전화를 끊고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아내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여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짜 은퇴 생활이지. 마당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저녁엔 막걸리 한잔하며 쉬는 삶. 남편은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을까? 네. 아내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지만 남편은 그저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균열은 겨울에 터졌습니다. 11월 중순 첫눈이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낭만적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고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 앞 도로에 눈이 30cm 넘게 쌓였습니다. 차가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보 눈 좀 치워요. 알았어. 잠깐만. 남편은 삽을 들고 나갔습니다. 1시간을 삽질했지만 눈은 끝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이거 혼자 못 치우겠는데. 결국 남편은 동네 제설업체에 전화했습니다. 네, 출장비 20만 원입니다. 지금 예약이 밀려서 내일 오후에 갈 수 있어요. 내일요? 네, 죄송합니다. 그날 두 사람은 집에 갇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로 돌아가요. 뭐? 나 여기 못 살겠어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눈 때문에? 눈만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나 하루도 행복한 적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같이 결정한 거잖아.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오고 싶었지. 나는 그냥 당신을 따라온 거예요. 당신은 마당 일이라도 있지. 나는 하루 종일 뭐해요?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표정을 제대로 봤습니다. 지친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여보, 나는 자연이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서울이 싫어서 온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더 싫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월 초 아내가 갑자기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여보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약 먹어봐. 약으로 안 돼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밖을 보니 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가보자. 차를 몰고 나갔지만 도로가 얼어 있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30분 거리를 1시간 넘게 걸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초기예요.
추운 곳에서 몸을 많이 쓰시면 악화될 수 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여기서 죽을 뻔했어요. 눈길에 차 미끄러지면 어떡할 뻔했어요. 병원도 먼데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늙어갈 집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아니에요. 나도 솔직하게 말을 안 했어요. 우리 서울로 돌아가자. 정말요? 응. 전원주택은 우리한테 안 맞아. 두 사람은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매물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너 진짜 뭐가 제일 힘들었어?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 네. 나는 자연보다 사람이 있는 게 좋았어요. 말 한마디라도 나눌 사람이 있는 게 중요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몰랐어. 나는 마당 일만 하면 행복했는데. 당신은 그래서 좋았겠죠. 근데 나는 할 게 없었어요. 미안해. 3개월 후 집이 팔렸습니다. 매입자는 50대 초반 부부였습니다. 아직 일을 하고 있고 주말마다 내려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퇴직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요. 일단은 주말 주택으로 쓸 거예요. 남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명하네. 우리처럼 급하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사 짐을 싸는 마지막 날 아내가 마당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보 여기 나쁜 곳은 아니었어요. 응? 그냥 우리한테 안 맞았던 거죠. 남편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맞아. 우리는 준비가 안 됐었어.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이번엔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역 근처 병원 가까운 곳.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가까운 곳. 아내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문화센터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화단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나온 두 사람.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전원주택은 낭만이 아니라 체력과 관계의 문제더라. 맞아요.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삶을 기준으로 결정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전원주택이 모두에게 실패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행복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울이 싫어서 떠나는 전원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떠난 전원 생활은 낭만이 아니라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정말로 전원주택에서 살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원주택 생활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